170조 이거는 회사가 지금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는요?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계획입니다. 이 확정된 거예요?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가 자, 상승률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 누가 제안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누가 제안했습니까? 회사가 했습니까? 아니면 장관님이 했습니까? 반도체 투자 거점 그 자체는 뭐 기업들이 일단 주도적으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광주로 가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부지가- 말씀을 네, 주십시오.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생산 기지가 필요했고요. 생산 부지가 기지가 필요했고.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까? 장관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했습니까? 그게 저는 어허. 그 의원님 국무장관께서 말씀인지 그걸- 알겠는데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무슨 누가 제안했다 그러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기업 입장 아니 그러면 부지가 청와대에 이재명 부지를-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우연히 만나서 이거 발표한 거예요? 그 부지를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건 맞고요. 그 부지를 선정한 건 이 부지가 괜찮겠다는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은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시 내용을 보십시오. 예? 이게 억지로 공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공시된 내용들이 뭡니까?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공시가 되지만 예?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가변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이 지금 제안을 했다? 그 장관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기업이 제안했다고 한 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기업은 아니 부지가 최태원 회장 필요했고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이라고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뭘 광주를 피겠다는 거예요?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니, 부지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예? 인력 또 물, 전기 모든 조건이 성취가 되는 그런 부지가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왜 광주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정리합시다. 네, 장관님. 정부에서 제안을 한 거죠. 부지가 누가요? 필요하다. 정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그 말을 왜 이때까지 겁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 장관님 이거를 그냥 확실하게 그냥 딱 대답을 쫙 해갖고 좀 갔어야 됐는데 좀 자신감을 가지셔요. 요거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펴볼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저거예요. 저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공시를 올렸는데 거기에 공시의 내용이 뭐다?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올린 거예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짜잔 2030년까지 완공, 정확하게는 좀 총선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 제안은 정부가 같이 제안을 했고 이제 기업들이 골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적어놨어요. 문제는 이 부분이 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혹시 모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남겨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래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한 정정 기재를 공시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 향후 시장 상황과 당사 경영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주로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 공시에 자주 사용하는 문구라서 변동 가능성과 철회 가능성을 모두 담아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지금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데일리에서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공시 자료를 분석했지만 이러한 문장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상 투자 금액은 2,450조 원. 우와. 반도체 단지에 1,650조, 광주에만 400조 원. 우와. 추진 종료일은 2040년도. SK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SK는 10년 동안 사례를 살펴봤을 때 22년 9월 3일 날 할 때 비슷한 공시를 띄운 적이 있다 정도 이슈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자,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다뤘지만 가장 이슈되는 게 미국 광주 군공항의 문제는 이제 미군을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미 공군 공동 운영기지 위치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 부분이 하나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호남 선생님들 조금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ISA 저축 계좌 그런데 없던 일로 이거 뭐라 그랬죠?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원래는 뭐였어요? 기존의 무제한이었는데 만기를 5년마다 이제 끊는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한도 2월로 불가능하고 저기 국내 투자 중점으로. 근데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후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반발이 엄청났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뭐냐 준비가 안 된 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기사가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참 재미있게 청년들 층의 반발에 없던 일로래. 아니 이게 무슨 청년층의 이야기예요. 노후 준비하는 분들 다 해당되는 이야기구만. ISA 계좌가 이제 소득공제율도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가입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이슈 지난번에도 또 다뤘었던 최근 페버스 지금 엄청나게 조롱에 쇄도하고 있어. 각종 AI 밈이 인터넷을 점령했다. 뭐라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페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거시설로 쓰면 어떡하냐 라고 했다가 의원님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이거 지난번에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저기 이거 아까 같이 했어야 됐는데 저거 근로 52시간제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젊은이들이 원하면 52시간 근로 유연제를 좀 풀어줘서 더 많이 근로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문제는 저거거든요. 저기 이번에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 거기 투자를 들어오는데 기업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이것 중에 하나가 52시간제를 완화해달라. 그러면서 중국의 996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주 6일제 근무. 중국도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어때요?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은 몇 프로 안 되더라. 그리고 실제 평균 근무 시간도 살펴보니 삼성전자 49.9시간, SK하이닉스 46.3시간이더라. 근데 이거는 아마 52시간을 풀어주면 더 늘어나겠죠. 지금 52시간 상한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권 후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이 그래요. 유연화된 논의에 대해서 논쟁 토율의 조율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벌레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특히나 민주당 또는 민주정부에서는 우리가 뭘 주로 해왔었어요? 근로자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중점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반대가 되고 있어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주로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딜레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도 이 지난번 삼성전자 노조 관련해 갖고 성과금 6억 관련해 갖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저기가 나섰잖아요. 장관급들이 나섰잖아요. 장관급들이 나서 가지고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왜? 이거를 왜 정부가 나서갖고 기업 편처럼 구냐? 그러면 안 된다. 그동안 뭐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근로자들을 위한 중점으로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막상 정권을 잡으니 뭐 삼성전자가 파업해서 멈추면 하루에 뭐 몇 조 손실 그러면서 그런 모양새의 느낌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는가? 저는 이거 엄청 비판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극적 합의가 아니다. 이거는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이재용 회장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정부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냐. 그럼 뭐야, 근로자들을 위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갔어? 물론 삼전노조의 성과는 그게 저는 뭐 그게 옳다고도 보지는 않고 뭐 나쁘다고 보지도 않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모양새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뀐 게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난번에 있었죠, 여러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거 그때 채팅창 난리 났었거든. 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어? 보편복지를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전에 민생지원금 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놨어요? 선별 지원을 하면은 이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전체 주는 게 맞다라고 해왔던 게 불과 1, 2년 전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 180도씩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느껴요? 아, 뭐야, 결국에는 정권 잡으니까 자기들도 똑같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저는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근래 보면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중도층 40대도 돌아서. 어제 무슨 얘기했죠 우리? 제가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2030이 문제가 아닐 거다. 2030 다음은 4050 차례다. 제가 그랬거든요. 막 지금 부동산부터 해갖고 주식 뭐 ISA 막 해가지고 어제 이거 다뤘었죠. 부부 공동 명의도 앞으로 다주택 취급한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주택자는 반대로 또 세금을 줄였냐? 20포인트에서 현행 5포인트로. 이거 왜 안 나와? 20포인트인데 현행이 내년에는 5포인트예요. 5포인트. 내후년에는 10포인트야. 이게 무슨 저거냐. 오히려 더 좋아졌지. 2년 동안 더 저렴이하게 해준 거 아니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다주택자 집 안 팔고 버티면 혼난다. 그런 메시지들을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 이겼어. 그런데 이제 대출은 또 쪼여진 게 있고 하고 여러 가지가 막 겹치다 보니까 지금 또 전월세난이 또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전월세난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픈 대출런들이 지금 또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집주인들이 제가 다시 들어가 살게요. 비워주세요. 그래서 전월세 수요 폭증에 주거비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택 공급 관련해 갖고 신속하게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건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보통 서울 경기에서 가장 큰 이번 전당대회 선거뿐만 아니라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금 가장 큰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택 공급 속도에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저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띄웠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당과 정부가 일치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국민들과 여론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따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당에서는 이거를 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서포팅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 수립회의에서 국토위, 재경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실행을 한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기사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아 이거 없네. 핸드폰에 있나 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느낀 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금을 높이건데 다주택자만 해당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게 폭탄 끊어내기일까?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요거 같아요. 뭐 둘 다 있겠지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 같아.